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와보고 싶을 때 이런 것도 와보야죠. 언제 오겠습니까?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오늘은요 태국의 주택 이야기, 무반이라고 불리우는 이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기준으로요 타운하우스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요 아마 많은 태국에 관심 있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태국에 이주해서요 직접적으로 집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께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뭐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봐주시면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어로 무반이라는 뜻이 있죠. 무는 모여있다, 단체, 그룹이란 뜻이고요. 반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집, 주택 단지가 되겠죠. 개인주택 단지를 보통 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독은 단독 집인데 옆에 이제 담장이 붙어있고 벽이 붙어있고 이렇게 쭉 지어진 집들을요 보통 타운하우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별 완전 독립된 이런 집들을 특히 더 무반이라고, 개인하우스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내 앞마당이 있고요, 주차를 할 수 있고, 뭐 정원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뭐 옆집하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절이 돼 있고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좋고요. 내 개인 공간 이런 것들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개인 주택들을 내 땅을 갖고 짓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단지를 구성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죠. 하지만 태국에서는요 아주 흔한 방식입니다. 땅이 넓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요 한국처럼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개인주택들을 짓고 이런 시설들을 두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예전에는 도둑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외국 사람이 있는 집들은요 일부러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햇빛이 강해가지고요 집이 아주 더워집니다. 태국에서는 북향, 서양 이런 집들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가 오면요 물이 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을 짓는데요 보통 건설사가 좀 빨리 짓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요 또 숙련되지 않은 미얀마 사람들, 이런 초보자들 데려다 일도 시키고요 빨리빨리 짓고 대충대충 짓고 이런 집들이 많아가지고요 비가 오면은 비가 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벽에요 방수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뭐 곰팡이도 많아지고요 비가 뭐 줄줄 새고 아주 낡아지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는요 이런 방수 처리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뭐 집을 사는 경우는 많은 분들이 쉽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뭐 이주를 해서 집사람 명의라든가 또는 뭐 법인을 갖고 있어서 법인 명의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어떤 건축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제가 좀 다소 많이 모르고 부족하고 틀린 점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정정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건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타운하우스는요 조립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푸룩사라고 하는 태국의 집 건설사가 있거든요. 이 집을 가면은 전부 다 조립식으로 밖에서 아예 찍어옵니다. 모든 담장부터 해가지고요 층간의 어떤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들을요 지붕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갖다 조립만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집들을 다녀보면요 굉장히 유사하고 이 회사의 집들은 전부 다 동일성이 있고요 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고정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자, 블럭식의 장점은 그렇죠. 블럭을 밖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짓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블럭을 이어야 하니까 이음새 부분이 마무리가 좋지 않고요. 또 숙련되지 않은 기술자를 쓴다고 하면은 그 처리가 매끈하지 못해가지고 비가 새거나 갈라진 틈새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요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용 콘크리트라고 불러가지고요 뭐 부품이라든가 외벽 대량으로 생산을 하죠. 그래서 공장에서 외부에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도 있고요. 저희 동네 같은 이런 집은요 이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체 콘크리트 자재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현지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외부 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건설사가 블럭을 다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즉시 바로바로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집을 지을 땅 부지 작업을 합니다. 먼저 땅이 선별이 되면요, 이 위에다가 저렇게 흙더미를 여러 층을 갖다 덮어가지고요 다져주죠. 태국은 습기가 많고요, 물이 많고 땅에서 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집안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강력한 H빔을요, 한 10여 미터 길이 이상인 것을요, 한 6군데 이상 이렇게 깊이 박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보강 작업, 기초 작업을 먼저 이렇게 단단히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쪽 편에서는요, 이렇게 블럭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체 거푸집을 이용해서요, 콘크리트를 붓고 또 안에 내용물, 철근들을 넣고 이렇게 해서요, 자재로 쓸 블럭 조각조각 하나 조립식 이런 재료들을요, 한쪽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굳어지면은 저렇게 포크레인으로요, 하나씩 들어가지고요, 현장으로 날라줍니다. 자, 구조물 벽돌 재료를 만들 때는요, 그 속에 저렇게 철근도 들어가고요, 또 철사, 이런 기초 단단한 속 내용물이 들어가죠. 철골, 이런 것들이 든든해야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강하고요, 깨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부속물들을 만들죠. 물탱크가 자체적으로 집 뒤 정원에 들어가거든요. 마당에 들어갈 수 있게 저렇게 네모나게요,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요, 사각물에다가 물탱크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자, 벽을 만들 때는 저렇게 철근이라든가요, 안에 철망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단단하게 하는데요. 노란 것들 파이프도 집어넣거든요. 저기는 이제 전기 배선이 지나갈, 그러니까 벽을 통해서요, 스위치라든가 전기 배선이 지나가게끔 저렇게 노란 파이프를 넣습니다. 나중에 다 굳고 나서 현장에서요, 다 만들어지고 벽돌이 세워졌을 때 이때 이제 전기 배선들을요, 저 노란 선을 통해서 집어넣겠죠. 자, 벽을 만들 때 보시면요, 저렇게 철근들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죠. 철근을 아마 덜 쓰고 약하게 쓰면은 벽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좀 든든하고 단단하게.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런 조립식으로 만드는 집이 오히려 벽돌보다 더 벽이 단단하고요, 더 튼튼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벽을 하나하나 벽돌로 블럭을 쌓는 방식으로 집을 지으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지만 벽에 금이 가고 어떻게 보면 또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료가 좀 좋고요, 잘 만들고 블럭을 좀 단단하게 이런 방법을 쓰면은 집들이 아주 단단해지지 않나, 저는 이런 어떤 상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요, 각각 층마다 정말 무슨 장난감 블럭 하우스 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좀 재밌습니다. 바닥에서부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화장실이라든가요, 이렇게 문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찍어내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재밌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요, 많이 이제 각종 이음새, 또 연결 부위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떤 방식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부분 다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또 중간중간 저렇게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철근이 휘어져서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죠. 운반할 때 저기다 걸어가지고요, 포크레인으로 날르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연결을 하면서 또 잘라내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홈들 블럭블럭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현장에서 끼워 맞추기식, 완전히 무슨 레고 벽돌집 블럭 맞추는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장난감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파란색 관이 들어가는 경우는 주로 이제 하수구, 배수구, 수도시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아마 벽을 통해서 밑으로요, 지하로 빠질 수 있게 배수시설, 하수시설을 만들어서 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블럭들 하나하나 재료들은요, 저렇게 스카이 포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걸로 운반을 해가지고요, 하나씩 들어서 현장에 블럭블럭 끼워 맞추기를 합니다. 터전을 만들었던, 털을 잡았던 기초 공사가 끝난 이런 대지 위에요, 저렇게 블럭을 갖다 하나하나씩 세워가면서요, 실제적으로 맞춥니다. 연결을 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블럭을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을 보니까 많이 공사가 돼 있죠. 기초 바닥에다가 저렇게 보라고 하나요, 옆으로 길게 기둥들을 많이 박고 또 H빔 박은 위에다가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기초 작업을 든든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들께 실제로요, 공사장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집을 어떻게 짓는지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청해 보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특히 타운하우스 저희 동네 집이요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거 이렇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요, 태국에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거주를 하시려고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 타운하우스 구경을 하시면서요, 아, 이 집은 어떻게 지어졌겠구나, 이렇게 저렇게 됐겠구나, 이런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동네도 동네에 저렇게 바나나 나무들도 있고요, 뭐 따먹어도 됩니다. 지나가다가요,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되고요. 동네가 야자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자연하고 좀 친화적이죠. 태국의 이런 무반하우스, 타운하우스들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이웃들과요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이런 여유로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주변 정원이라든가요, 마당에 울타리, 이런 나무들도 가꾸고요, 물도 주고, 또 주차 걱정 없이요 이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여유가 아무래도 땅이 좀 크니까요 한국보다는 좀 좋지 않나,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뭐 이렇게 동네에 아이들도 나와서 놀고요, 뭐 자전거도 타고, 또 사람들이 뭐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운동, 러닝도 하고요, 가끔씩 인라인도 타고, 이렇게 여가 생활을 집 동네에서 할 수 있거든요. 체육 시설들이 좋은 곳들은요, 수영장도 있고 뭐 헬스 시설도 있고요, 단체로 운동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태국에 오시면은 여유롭게, 약간의 여유죠. 한국보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마구 몰려 사는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롭지 않나,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자, 집을 구하시려는 분께 작은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